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의 당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지난 6월 11일에 시행된 한능검 59회 합격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합격률이 이미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예상보다 합격률이 많이 충격적입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합격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시험 별로 안 어렵다고 하는데 합격률이 왜 이러지?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합격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떨어지마 했구나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60회를 어쨌든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합격률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짚어가야 될지 간단한 말씀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합격 인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일단은 저도 일단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 점수는 인증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57회 59회 일단 올해 시험은 둘 다 만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다반도 올리고 제 예상 유형 뭐 키워드 이런 거 다 올릴 거니까 최소한 저도 일단 기본적인 실력은 증명 드릴 거고, 제가 58회는 지금 미인증인데 제가 이때 코로나 확진이 있어가지고 이때 시험이 딱 4월 10일까지 격리 기간이라 그때 시험을 강제로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점수 인증을 못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이상한 태클을 얻길 바라며,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뭐 제 카페라던가 아니면 인스타 이런 데다가 합격 점수를 마구 인증해 주시면 제가 뭐 댓글 달아드리던지 스토리 모아가지고 정리해드리던지 할 테니까 많은 합격 인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은 이전 회차 합격률 보면은 일단 57회는 일단 합격률이 높았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57회가 솔직히 난이도가 그렇게 썩 쉬운 유형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59회도 57회랑 비슷하게 정근대사는 일단 좀 무난한 유형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 해 첫 회차 시험들은 대체로 그때 필수 응시자,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던가 공기업을 꼭 합격하셔야 되는 이런 필수 응시자가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합격률 버프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난이도 나오던 간에 한 해 첫 회차는 조금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자, 바로 다음 회차 때 합격률 팍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58에는 기출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키워드를 좀 응용하거나 갑자기 신유형, 그러니까 특히 테마사 유형을 46번부터 50번까지 마구마구 몰아놔가지고, 특히 여기 파트 때문에 갑자기 테마사, 그러니까 통합형 유형이 마구 나오니까 이 문제가 뭐야 당황하면서 합격률이 좀 추락한 경향도 있고, 근현대사에서 함정 문제를 좀 많이 낸 것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직전 회차까지 경향이고, 자, 이번 회차의 경우 합격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당황했어요. 심지어 1급부터 3급 합격률을 보더라도 당연히 합격률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합격률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경향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번 59회가 합격률이 한 50%대 중반은 나올 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정근대사가 솔직히 다시 합격률이 나오더라도 정근대사가 솔직히 이게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왜냐하면 이전에 뭐 50회 때 초반대 회차만 보더라도 이 59회보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유형을 냈을 때 이 유형을 체감적 어렵다고 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이 솔직히 59회 때는 안 나왔어요. 뭐 궁궐 유형이라던가 서적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뭐 서적 문제도 기껏해야 상국유사 정도인데 상국유사도 기존에 어떤 키워드를 응용한 문제라 사실 키워드 자체가 낯선 걸 낸 것도 아니고, 다른 유형에 비교해도 문화유산 유형도 이전 회차들에 비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문화유산 낸다면 고려시대 문화유산 게임과 비교하든지, 아니 뭐 신라의 문화유산 내면 신라의 문화유산 게임을 비교하든지 이런 식으로 깊게 냈는데, 이번에는 그런 유형도 그냥 어떤 국가에서 만든 건지만 알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유형이 무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생각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저도 솔직히 지금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합격률이 나온지 제 나름대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솔직히 제한 일단 정근대사 문화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반대로 근현대에서 까다로운 유형이 많이 출제된 건 팩트긴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거의 강사들도 저 제외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어렵다고 한 문제는 거의 싹 다 근현대사 있다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공부를 전체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60점, 그러니까 합격 점수만 기준으로 했을 때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합격률이 낮은 회차들이 이론 교재에 대비하기 어려운 신유형을 많이 내거나 자주 출제된 유형에서 개념을 깊게 응용한 유형이 다수 출제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58회랑 더불어서 59회도 흔히 테마사, 뭐 지역사 아니면 특수 주제사 이런 것처럼 그런 유형이 4개는 출제됐어요. 특히 이번에 지역사 2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역적, 그러니까 그냥 흐름만 공부하고 개념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까지 아우르는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합격률이 좀 떨어진 것 같고, 특히 이번 회차에서 좀 더 시사점 볼 거는 기출 키워드를 아주 꼼꼼히 분석해야만 유일하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이 합격률을 많이 떨어뜨렸다고 판단됩니다. 뭐 이번 회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안중근 유형 같은 거 그런 게 대표적이에요. 아니면 뭐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 민종식이 홍주성에서 이렇게 일으킨 을사의병을 연기한 문제, 그런 유형들이 지금까지 기출에서 딱 한 번씩만 언급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희재 선생님도 그렇고 그 민종식 의병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키워드가 딱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응용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시생들을 제외하면 못 풀어요. 그럼 공시생처럼 공부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한능거 기출만 똑바로 파더라도 풀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못 잡으신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자, 두 번째, 필수 자격 응시자가 크게 감소해서 합격률 영향을 미친 거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 해 첫 회차 시험은 이게 난이도에 관계없이 필수 자격 응시자, 그러니까 지금 나 떨어지면 시험 망하니까 평균적 응시가 많고 그만큼 일단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난이도 어떻게 되던 간에 그냥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매번 보였는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판단하더라도 그 한 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솔직히 이제 조금 필수 응시자가 많이 빠지니까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고인물들이 솔직히 상대적 없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평균적 합격률이 좀 더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중요하게 볼 거는 이번 회차는 2연속으로 합격률 50% 이하로 계속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런 회차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50% 이하, 그러니까 한번 50% 이하까지 떨궜으면은 그 다음에는 약간 주식에서 이게 하락장이 지속되면은 반등해주는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체감적으로 수험생들에게 뭔가 어렵다고 느낄 만한 요소들이 많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만큼 뭔가 어떻게 난이도 내더라도 일단 고정적으로 합격률 높여주는 일단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빠진 것도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적 모두 느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합격률 받쳐주는 그 수험생들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3급에서 1급 갈수록 합격률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높은 급수 갈수록 합격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다음 회차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통 있는데, 이번 회차도 3급 및 1급의 합격률이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어느 급수가 우위였다 이번에 평가하기 어려워요. 이거 지금까지 똑같은데, 일단 지난 회차 비교하더라도 솔직히 지난 회차도 제 기준에는 58에도 1급 합격 어렵겠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도 이때는 1급 합격률이 3급 합격률 비슷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래도 고득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번엔 고득점 합격이 상당히 어렵다고 체감하신 수험생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59회가 약간 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제가 지금 문제들을 다 분석해보니까 이번에 출제자님들께서 유독 이 59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많이 참고하고 응용한 회차가 50회, 52회, 58회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통점 보이는 게 뭔지 아나요? 50% 이하대 합격률을 가져왔던 회차들만 응용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회차들만 응용했으니까 내가 시험 점수 떨어지겠지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왜냐하면요, 자, 출제자는 이 어려운 회차의 그 문제들을 언제든지 이 59회가 아니라 58, 57 이런 데서도 응용했었고요. 일단은 했었고, 두 번째로는 자, 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솔직히 이제는 기출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이 쌓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회차를 시험장 당일날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개떡같이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서 나는 이런 거 안 당하게 충분히 준비를 하고서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차의 낮은 합격률을 보고서 그래도 이번엔 쉽겠지 방심하다가 합격률도 그대로 똑같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률이 물론 낮게 나왔고 수험생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다음엔 잘 보면 되겠지라고 합리화를 해버리면은, 이 만약에 60회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응용한다 치면은 여러분들 합격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합격률이 낮아가지고 내가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해 이렇게 합리화해버리시면은 60회 절대 극복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합격률 많이 떨어진 건 제가 보기에는 방심한 겁니다. 자, 50회 이후에 51회 합격 높아지고 52 이후에도 53회 합격 높아졌으니까 58 다음에 59회는 그래도 쉬운 유형만 내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정근대상 그래서 쉽게 냈는데, 그렇다고 출제자가 예전만큼 문제를 팍 이렇게 쉽게 내주진 않으려고요. 이제 공시에 대처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 기본적인 그런 난이도는 분명히 유지할 것이라 강조했었고, 실제로 쉬운 데서 확실하게 좀 쉽게 풀어주더라도 어렵게 잡을 곳에서 점수를 왕창 잡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합격률 지금 2연속 떨어지긴 했더라도 이거보다 더 쉽게 줄 것 같진 않아요. 비슷하게 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회차를 주면은 내가 합격률이 낮으니까 난 못 풀겠지라고 계속 합리화하시면은 어떻게 문제 응용하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리하면은 매번 총평 때마다 강조하지만 최근 한능검 시험은 근데 솔직히 한능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토익이라던가 컬말처럼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 자격증들도 많이 뗄 텐데, 이 자격증들도 지금 보니까 최근 예전보다 난이도가 지금 높아지는 경향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험들이 다 평균 이상인데 뭐 국가공인시험이다, 뭐 한국사에다 관심이 이럴 거다,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은 쉬운 회차가 언제 나올 것이라 희망회로 돌릴 거라면 시험 포기하세요. 엄연히 국가 공인 시험이에요. 게다가 뭐 출제자가 솔직히 지네가 안 냈던 거를 내가지고 문제를 냈던 것도 솔직히 제가 그때 강조했던 49번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출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게 어려운데, 그걸 다시 말하면은 이 출제자가 어떻게 나를 농락하는지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는 거는 반대로 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제대로 분석 안 하고 그냥 합격률이 이렇네, 난이도가 이렇네, 왜 공시 대처하냐, 난이도 어려워지네, 이게 핑계만 대면은 아마 어떻게 공부하시더라도 합격률 안 나오실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난 쉬운 애쳐도 언제든 보겠다 이렇게 하실 거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지금 당장 포기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된 이 공무원 한국사 최근에, 그러니까 이 지금 총평 찍기 일주일 전에 지방직 시험도 있었는데, 그 지방직 시험보다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59회가 진짜 더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금 공무원 강사들도 지금 한능검이 그래도 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한 2021년까지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당연히 안 가도 2021년만 봤을 때는 저도 공무원 한국사가 훨씬 더 어렵다 느꼈는데, 적어도 올해 시험에서는 저는 그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계리직 제외하고는 어려운 시험 없었어요. 계리직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나머지 시험은 진짜 한능검 수험생들 지금 당장 풀어도 이게 공무원 한국사라고 싶을 정도 쉬운 문제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느껴진 게 뭐냐면, 확실하게 지금 한능검이 공무원 한국사를 점점 대체하다 보니까 얘네 경향이 점차 여기로 몰리는 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난이도가 이제 쉬워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역할을 지금 한능검이 대체하다 보니까 쉬워질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한능검의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바뀌었는데 희망회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 한능검이 지금 최근 경향 무시하고서 그냥 나 꿀 빨고 싶다 얘기하는 건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발 부탁하니까 지금 합격률만 보고 지금 안도하지 마시고 다음 회차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은 반복 똑바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최근 회차들이 이론 교재가 그러니까 물론 이론 교재에서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엔 넓게 잡으면 한 80%까지 나오는데, 한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는 기출의 출제 원리랑
출제자가 제시한 기출 키워드를 100%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은 절대 풀이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계속 등장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기껏해야 제가 보기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총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했던 것들 그대로 응용하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21년에는 제가 기출 끌어치기라 해가지고 10회 때부터 20회 때 있는 것들을 50회 때 응용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다면은, 그래도 2022년의 시험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최근 10회분 이내에서 엄청나게 깊게 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최근 10회분 이내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들의 기출 원리랑 기출 키워드만 완벽하게 외우면은 그래도 답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거의 90% 이상 줬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어디서 고난도 키워드 연계하는지, 예전엔 좀 이랬었는데 지금 2020년 시험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 10회분 내에 있었던 것들을 확실하게 깊게 연계하는 특징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0회분만 나 거의 죽었어 하고 완벽하게 외우면은 80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해품사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50회, 52회, 58회 합격률 나왔던 회차들 문제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풀지 마요. 왜 풀어요? 못 풀겠어. 풀지 말고 이 기출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론교재 2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출이란 걸 여러분들이 꼭 풀어가지고 내 점수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기출도 이론교재 2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론교재에서 한 이만큼 다뤘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에서는 이 이론보다 조금 더 깊게 내는 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다가 이 기출의 키워드를 조금씩 플러스 해가지고, 시험에서 이렇게 응용되는구나, 또 기출에서 이런 키워드 내는구나, 그것만 몇 가지 적어도 문제 못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출 풀지 말고 청 못하겠다, 그냥 기출 그냥 내용 있는 거 읽어보니까 이런 키워드 있구나 학습하시고 문제 이렇게 내는구나 그냥 읽으세요. 그냥 해설 보세요. 안 풀어도 되니까 그 해설만 보고 공부하더라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꼭 이걸 내가 풀어야겠다는 압박감에서 좀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0회가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난이도는 솔직히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이제 그 난이도 쉬워질까요 희망 듣고 싶었는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진짜 그거 듣고 싶으신 분은 그 듣고 싶고 그냥 희망 가지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까지 이제 못 살려드릴 것 같아요. 진짜 그거 희망 듣고 싶으시면 딴 데 가서 들으시고, 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시험 공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큼의 성적 결과를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요행으로서 이렇게 원하시려고 총평 들으실 거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걸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약간 경향이 좀 보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확실하게 지금 출제자가 그 근현대사 중에서도 현대사의 난이도가 지금 57에 58에 59에서 일제감정기부터 현대사의 난이도를 지금 계속 높이는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지금 안 잡으시면은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57이랑 58의 경향 봤을 때는 이제 60회는, 그러니까 57에 59의 경향 봤을 때는 이제 60회는 전근대사에서 한번 이제 불을 지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전근대사 난이도 높이고 아마 근현대사에서 한번 난이도를 좀 낮출 때가 된 것 같은데, 일단 59회 정근대사에서 이번에 만약 문제 많이 틀렸다면은 공부 방법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60회는 이거보다 정근대사 훨씬 어려운 유형을 많이 꺼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더 유형을 빡세게 짤 예정이라, 일단은 지금 합격률만 보시고서 나 계속 합리화 하신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 58회, 59회, 60회 똑같이 합격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원하는 점수 못 받으신 분들은 진짜 각오하시고, 앞으로 난이도가 이렇게 크게 내려갈 가능성 없어 보이니까 진짜 각오하시고 마음 다시 잡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 조금 강압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번 회차부터는 제가 유튜브 쇼츠라던가 새로운 영상들 통해 가지고 기출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 방법들은 최대한 전략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최대한 잘 따라주시면 좀 잘 따라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59회 합격률 총평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